대선이 8일 남았는데요. 예. 선거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예. 저는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 역전 가능성이 줄어들겠지만 대선 지형을 뒤흔들 마지막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마지막 봅니다. 변수. 대선 D-8일 마지막 변수 세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후보가 큰 격차로 지지율 1위를 주말에도 계속 기록했죠. 네, 맞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강 1중 3약 구도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고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10% 안팎의 지지율로 3약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며칠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그러게요. 1강 2중 2약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강이 문재인, 2중이 안철수, 홍준표. 네. 그리고 유승민, 심상정. 네, 맞습니다. CBS 노컷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를 했는데요. 문재인 42.6, 예. 안철수 20.9%로 지지율 격차가 거의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사이에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4%포인트 가까이 올라서 16.7%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안철수, 홍준표 두 후보가 지금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이거는 누가 우열을 더 지지율이 높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건데요. 20.9와 16.7. 네. 이런 현상은 다른 언론사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예. 이 안 후보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예. 홍 후보는 10%대 중반으로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요.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에서 29일 사이에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2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예. 이 표본 선정은 1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 성, 연령, 권력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말 사이에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8일 남았습니다. 변수 세 가지.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 변수는 최후의 카드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래요?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지율 구도에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것은 이 구도 자체를 흔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하. 그게 바로 단일화입니다. 여전히 단일화다. 예, 2002년 대선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대선 하루 전날 깨졌습니다. 맞아요.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전 대표를 내세워서 공동정부 깃발을 지난 주말 사이에 들었잖아요. 예. 이 정치권에서는 단일화 추진위원장을 임명한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요. 그렇죠. 이 김 전 대표가 개헌카드, 공동정부 카드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무슨 캠프에 들어간 거나 당원이 된 건 아닌데. 네, 그건 아닌데. 제3지대에서 공동정부 추진위원회라는 걸 맡아서 위원장을 맡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직접 나설 수 없으니까 단일화 협상을 김종인 전 대표가 하시오라고 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단일화 카드가 살아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단일화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또 보여줬습니다. 왜요? 개혁 공동정부 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된 첫날부터 삐걱거렸는데요.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한국당, 바른정당도 공동정부 구성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4시간 만에 안 후보가 유세해서 홍준표 후보를 공동정부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말이 엇갈렸어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단일화에 무관심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단일화가 가능할까? 카드는 살아있지만 단일화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두 번째 변수 뭐 있습니까? 두 번째 변수는 폭탄 발언입니다. 폭탄 발언? 이 선거의 마지막 변수는 역시 폭탄 발언. 후보가 사퇴할 정도로 큰 흠결이 드러나는 무언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실수 같은 거요? 예, 이번 예를 들면은 남양 유역 갑질 같은 녹취록이 만약에 나온다. 막판에 엄청난 지지율 변동이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번 대선은 홍준표 후보의 거친 말 때문에 웬만한 비속어는 둔감해진 측면이 좀 있어요. 무뎌졌어요, 사람들이. 네. 그렇지만 여전히 입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예. 주말 유세에서 두 건이 있었어요. 어떤 거 있었어요? 문재인 후보가 색깔론에 국민들이 더 이상 안 속는다. 이 X들아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고요. 홍준표 후보는 좌파 단체를 향해서 에라 이 도둑놈의 XX들 이런 욕설을 했어요. X들아 XX들. 도대체 X 안에 뭐 들어있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사설까지 동원해서 지금 문 후보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언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자칫하다가는 발언 잘못했다가 그럼요. 한 방에 진짜 훅 갈 수 그럼요. 있습니다. 두 번째 정말 변수. 조심해야 합니다. 말. 자, 세 번째 변수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 건강입니다. 건강. 뭐 지난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후보가 차에 타려다가 휘청 이게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이 건강 이상설에 시달려서 후보 사퇴 요구까지 받았었습니다. 예.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지지율 상위 후보 중 한 명이 유세도 중에 과로로 쓰러졌다. 이러면 지지율이 또 출렁거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예. 1956년 1956년 3대 대선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구호 내세웠던 신익희 후보. 맞아요. 선거 열흘 정도 앞두고 숨을 거두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물론 뭐 현재 후보들은 아주 건강한 상태긴 하지만 역시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종합적으로 보면 단일화 이슈든 폭탄 발언이든 건강 이슈든 거의 희박해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변수로서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정말 같습니다. 8일 남았습니다. 8일. 네, 참 정말 얼마 안 숨가쁘네요.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말 사이에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8일 남았습니다. 변수 세 가지.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 변수는 최후의 카드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래요? 뭐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지율 구도에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것은 이 구도 자체를 흔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하. 그게 바로 단일화입니다. 여전히 단일화다. 예, 2002년 대선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대선 하루 전날 깨졌습니다. 맞아요.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전 대표를 내세워서 공동정부 깃발을 지난 주말 사이에 들었잖아요. 예. 이 정치권에서는 단일화 추진위원장을 임명한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요. 그렇죠. 이 김 전 대표가 개헌 카드, 공동정부 카드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무슨 캠프에 들어간 거나 당원이 된 건 아닌데. 네, 그건 아닌데. 제3지대에서 공동정부 추진위원회라는 걸 맡아서 위원장을 맡고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직접 나설 수 없으니까 단일화 협상을 김종인 전 대표가 하시오라고 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단일화 카드가 살아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단일화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또 보여줬습니다. 왜요? 개혁 공동정부 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된 첫날부터 삐걱거렸는데요.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한국당, 바른정당도 공동정부 구성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4시간 만에 안 후보가 유세해서 홍준표 후보를 공동정부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말이 엇갈렸어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단일화에 무관심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단일화가 가능할까? 카드는 살아있지만 어허. 단일화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두 번째 변수 뭐 있습니까? 두 번째 변수는 폭탄 발언입니다. 폭탄 발언. 이 선거의 마지막 변수는 역시 폭탄 발언. 후보가 사퇴할 정도로 큰 흔결이 드러나는 무언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실수 같은 거요? 예, 뭐 이번 예를 들면은 남양 유역 갑질 같은 녹취록이 만약에 나온다. 아. 뭐 막판에 엄청난 지지율 변동이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번 대선은 홍준표 후보의 거친 말 때문에 웬만한 비속어는 둔감해진 측면이 좀 있어요. 무뎌졌어요, 사람들이. 네. 그렇지만 여전히 입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예. 주말 유세에서 두 건이 있었어요. 어떤 거 있었어요? 문재인 후보가 색깔론에 국민들이 더 이상 안 속는다. 이 X들아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고요. 홍준표 후보는 좌파 단체를 향해서 에라 이 도둑놈의 XX들 이런 욕설을 했어요. X들아, XX들. 도대체 X 안에 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조선일보가 뭐 사설까지 동원해서 지금 문 후보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대선이 8일 남았는데요. 예. 선거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예. 저는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 역전 가능성이 줄어들겠지만 대선 지형을 뒤흔들 마지막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마지막 봅니다. 변수. 대선 D-8일 마지막 변수 세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후보가 큰 격차로 지지율 1위를 주말에도 계속 기록했죠. 네, 맞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강 1중 3약 구도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고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10% 안팎의 지지율로 3약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며칠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그러게요.
1강 2중 2약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강이 문재인, 2중이 안철수, 홍준표. 네. 그리고 유승민, 심상정. 네, 맞습니다. CBS 노컷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를 했는데요. 문재인 42.6, 네. 안철수 20.9%로 지지율 격차가 거의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사이에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4%포인트 가까이 올라서 16.7%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안철수, 홍준표 두 후보가 지금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이거는 뭐 누가 우열을 더 지지율이 높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건데요. 20.9와 16.7. 네. 이런 현상은 다른 언론사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예. 이 안 후보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예. 홍 후보는 10%대 중반으로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요.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에서 29일 사이에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2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예. 이 표본 선정은 1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 성, 연령, 권력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이 자세한 사항